악마는 언제나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잠을 자며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 위스턴 휴어든.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해 보였던 남녀가 서로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본성을 깨우며 저지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폴 버나도는 1964년 8월 27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폴은 케네스와 마릴린의 세 자녀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 케네스의 친아들이 아니라 마릴린이 옛 애인과 불륜을 저질러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 케네스는 회계사였는데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수가 없고 눈에 띄는 특징이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관음증 환자이자 소아성애자였습니다. 1975년에는 아동 성추행으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딸 데비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아버지 케네스의 범죄적 성향이 폴에게 영향을 끼친 듯 하였습니다. 성장 환경이 비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폴을 본 이웃들은 항상 웃는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폴이 15살이 되던 해 눈에 띄는 이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여자친구 나딘에게 지나치게 고압적으로 대하고 통제하려고 하자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애인을 고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적 망상이 생겼는데 처녀 농장을 만들어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자들을 그곳에 모아두고 싶어 했습니다. 폴은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을 쉽게 사귈 수 있었지만 폭력적인 성적 취향을 강요했으며 여자가 거부하면 심하게 구타도 하였습니다. 그의 이상 성향 때문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87년 10월 폴 버나도는 17살의 칼라 호몰카를 만났습니다. 1970년생인 칼라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란 예쁘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동물병원에서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고분고분한 성격을 가진 칼라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폴의 성적 환상을 충족시켜주며 더욱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폴은 칼라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간범이면 어떻게 할 거야? 칼라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은데? 폴은 드디어 자신의 이상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라는 이때부터 그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폴은 자신의 성적 망상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순식간에 잡아끈 다음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간 뒤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을 칼라에게 비디오 카메라로 찍게 했습니다. 항상 범행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칼라는 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자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명을 따서 스카보로 강간범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들은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1990년에 둘은 약혼합니다. 하지만 칼라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그녀가 처녀성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칼라는 그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붙잡고 싶어진 칼라는 폴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처녀성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칼라는 폴을 만족시킬 만한 선물을 찾았는데 여동생 테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폴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1990년 12월 23일 칼라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하는 날 부모님이 잠에 들자 여동생 태미에게 수면제를 탄 칵테일을 권했고 마시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칵테일을 마신 태미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여동생이 완전히 정신을 잃자 지하실로 데려간 그들은 폴이 한 손에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태미를 겁탈하는 동안 혹시 동생이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칼라는 마취제를 적신 천으로 동생의 코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태미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놀란 폴과 칼라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결국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태미에게 옷을 입히고 침실로 옮긴 후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태미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태미의 몸에선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알코올 섭취 후 구토에 의한 지식사로 종결되었습니다. 갑자기 딸을 잃어 슬픔에 빠진 부모님을 위해 다른 지역 숙소를 빌려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고 그동안 집에서 비디오를 마저 찍었습니다. 칼라는 여동생의 옷을 입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폴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폴은 태미가 죽은 것에 대해
칼라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즐길 사람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자 칼라는 폴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 다른 선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반드시 10대여야 했고 처녀성을 잃지 않은 사람. 그러던 중 이웃에 사는 15살 소녀 제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 칼라를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죽은 여동생 테미와도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폴에게 주는 선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자 제인은 흔쾌히 초대에 응했고 테미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탄 칵테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인이 의식을 잃자 폴에게 전화를 걸어 선물을 준비했다며 집으로 오게 했고 깜짝 선물에 기뻐하며 흥분하여 겁탈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칼라는 비디오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여성의 수는 12명으로 늘어났고 피해자 중 11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폴과 칼라는 자신들만의 공간을 위해 세인트 캐서린스의 포트 델 하우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1991년 6월 15일 둘이 함께 산 지 6개월 된 무렵 폴은 캐나다와 미국 국경을 넘나들면서 담배 밀수를 하였는데 차 번호판을 훔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던 도중 한 소녀를 납치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14살의 레슬리 마아피.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소녀의 눈을 가리고 옷을 벗기는 와중에 잠에서 깬 칼라가 적극적으로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고 곧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9일 레슬리 실종 2주 후 마침내 폴과 칼라는 연인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결혼식장에서 28km 떨어진 깁슨 호수 콘크리트로 뒤덮인 토막난 시신 일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실종 소녀 레슬리의 시신이었습니다. 1992년 4월 16일 두 번째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납치된 15살의 크리스틴 프렌치. 1992년 6월 29일 두 번째 실종 사건 발생 2주 후 도로 옆 배수구에서 크리스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씻겨 있었고 머리카락은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망도 좁혀져 갔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고 용의선상에 오른 폴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그가 스카보로 강간범과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폴은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를 수 없게 되자 칼라에게 학대와 폭력을 일삼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칼라는 강간살인과 스카보로 강간범이 자신의 남편 폴이 한 짓이라고 자백합니다. 칼라는 폴에 대한 증언을 약속하면서 사법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들 부부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다량의 증거물들이 나왔는데 범행에 관한 일기장과 비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칼라와의 거래로 증거를 확보하고 폴을 기소할 수 있었는데 이건 캐나다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법 거래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폴은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소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칼라는 증언에 대한 대가로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예요.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고문과 폭력이 시달렸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비디오 테이프 속 칼라는 법정에서 했던 그녀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강간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폴이 시키지 않아도 마취제를 적신 천으로 소녀의 얼굴을 막았고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거나 피해자를 질식시킨 후에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주는 악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2005년 출소한 뒤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동생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건의 적극적 가담자이며 친동생마저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사법 거래를 통해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에 여론은 매우 분노했고 칼라가 출산할 때는 산부인과 간호사들조차 치료하길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과 칼라 부부가 범행 기록을 남겼던 이유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느꼈던 쾌락을 회상하기 위한 일명 살인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희대의 악마 부부 버나드 호물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